어. 인천 지역의 뜨거운 현안을 전하고 전문가들과 깊게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영구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슈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브리핑은 누구도 입주하지 못한 누구나 집입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일부를 내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미추홀구 도화동에 누구나 집이 있고요. 영종도에도 추진이 됐습니다. 미단시티에 1000세대 정도의 그 누구나 집 사업이 추진이 돼서 지난해 10월 준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준공이 1년이 넘도록 지금도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입주 예정자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초기에 들어가는 자금 없지. 10년 동안 아주 저렴한 가격에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임대를 할 수 임대해서 주지. 그리고 10년 후에 어느 정도 여력 좋아지면 내 걸로 분양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제가 여건이 안 좋아지면 타인한테 넘기는 것도 자유롭고.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제가 선택을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후회를 많이 들죠. 차라리 조금 더 볼 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것만 하면, 제가 추매금만 내면 한 2달 안에는 환한 집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의심을 해요. 이왕 공기 좋은 데 와서 한번 여생에 한번 생을 마감해보자. 이거지요. 뭐 딴 거 뭐 있겠습니까? 애들도 보긴 미안하고. 저 하나 뭐 하는 건 모르지만 애들도 그 걱정이 돼. 태산 같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애들이라고 뭐 마음이 편하겠어요. 뭐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빨리 하루라도 내 집 한번 들어가 보는 거. 그거예요. 네, 입주 예정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입주 예정자들이 집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관련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누구나 집 조합 이장우 사무국장, 이승기 변호사, 경기신문 박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누구나 집은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대표적인 민간 임대주택 사업 방식입니다. 네, 박지연 기자님, 먼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누구나 집은 중구 영종 국제도시 미단시티 내 1096세대 규모로 지어진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협동조합에 가입한 무주택자가 최초 분양가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의무 임대 기간인 10년 동안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하다가 계약이 끝나면 최초 분양가인 3억 5천만 원에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90% 중 75%는 주택 도시기금 대출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충당하고 입주자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분양 시점에 맞춰진 가격의 아파트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 새로운 주거 정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2014년 인천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추진한 사업이지만 미단시티 누구나 집은 2018년부터 조합원 모집을 진행해 2021년 완료했습니다. 착공은 2021년 2월 시작해 지난해 10월 준공했습니다. 사실 민간 임대주택 방식이 참 많죠. 잘 알고 계신 뉴스테이 같은 경우도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그 분양 전환 조건이 없는데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것 같아요. 10년 동안 10%를 내면 10년 뒤에 분양 전환까지 보장을 해주는,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다 이런 메리트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 했을 것 같고요. 참 꿈에 그리던 집이 작년 10월에 분양을 이제 준공을 마쳤죠. 그런데 1년이 넘도록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사무국장님, 현재 입주 예정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예, 우선 이런 어려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작년 10월 10일 날 1096세대 아파트가 이미 준공을 마쳤습니다. 근데 지금 1년 2개월 넘도록 차라리 이게 1년, 2년 후에 입주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시공사 뭐 이전에는 시행사죠. 시행사하고의 뭐 어떤 법정 소송, 그다음에 지금 시공사하고의 또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내일이면 입주할 거야, 다음 달이면 입주할 거야 이런 시나리오대로 전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입주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 아파트 인근에 있는 원룸촌이랄지 이런데 단기 임대방 이런데 전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삿짐을 또 컨테이너에다 넣어놓고 그 기존에 있던 집에서 이제 더 이상 연장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같이 숙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와중에 저희는 들어가서 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세대별로 지금 현재 이 사업에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은 세대별로 약 2천만 원이 그리고 현재도 하루에 5천만 원, 매달 15억 원이 이자로서 이렇게 공중 분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입주를 하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대출금 이자를 예. 지금 우리 입주 예정자들이 분담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매서운 한파가 또 불어오는 겨울입니다. 두 번째 겨울을 이제 맞이하고 계신데 입주를 하지 못한 임차인들의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승윤 변호사님, 당초 준공 이후에 이제 입주가 미뤄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 먼저 이 지난해 10월 준공은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시행사가 이제 PF 대출금 2,800억을 이제 갚지 못하면서 입주가 이제 지연이 되는데요. 그러다 올해 1월 시행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이제 공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입주 예정자들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면서 시행사가 대주단에 담보로 맡겼던 주식을 매입하고요. 여기에 또 연체 이자도 지급합니다. 그러면서 공매 위기를 또 넘기고요. 그러면서 아예 입주 예정자들이 스스로 시행사 자격까지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시공사가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아파트 시설 일부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또다시 지금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지금 입주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공매 위기를 넘기면서 어떻게 보면 해법을 찾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입주 이후에도 입주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또 뭡니까? 준공 이후에도 입주를 못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 누구나 집 아파트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께서 주창하신 주택 보급 정책이라고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의 진행자는 송 대표의 동기 동창인 김모 씨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제가 속해 있는 이 임차인들 조합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전 조합장이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법에 따른 원칙에 따른 조합을 운영하지 않고 심지어 저희 조합원들을 예비 조합원이라고 강등하면서 정상적으로 조합을 운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찾고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계속 이 전 조합장과의 불화가 결국 작년 10월 10일 준공을 하고도 입주를 못하게 된 근본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이후로는 이제 시행사하고 또 법적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올해 4월 달 이후에 제가 심지어는 저희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마련을 해서 시행사의 주식 100%를 또 인수까지 합니다. 어떻게든 입주하고자. 그리고 그게 완성이 된 것이 올해 7월 15일인데 7월 15일 이후로 이제는 드디어 입주를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꿈에 부푼 상태에서 입주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그동안 가만히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런 시공사에서 우리 공사비 못 받은 게 있으니까 달라는 이런 유치권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현재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취재진이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 앞에 텐트를 치고 입주 예정자들이 거기서 이제 유치권 행사하는 이제 건설사와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을 봤는데 변호사님
유치권 행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입주 예정자들이 시행사가 된 이상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공허가까지 났다고 한다면 시공사로서는 공사를 다 한 것이므로 공사비가 발생하고 이를 미납했다면 유치권 행사가 일단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이때는 공사비 채권이 과연 언제 성립되냐 이 부분이 여기서 의견이 대립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이제 시행사 즉 입주 예정자 측에서는 PF 계약서를 보면 대주단이 대출금을 싹 전부 회수한 후에 그 다음에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직 공사비 채권이 발생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2,800억 대주단에 대한 채무가 다 변제된 이후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지금 설정한 유치권은 불법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만약 해당 규정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시행사에 대한 시공사에 대한 유치권 배제 특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유치권 행사가 불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해당 규정이나 내용을 보면은 해당 규정상 보면은 일단 공사비 채권이 성립이 됐지만 대주단, 즉 금융기관에 대하여 단순히 채권 변제를 어떤 순서로 좀 나중에 하겠다. 이런 소위 말해서 채권 지급의 순서만 정한 그런 취지로 좀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이를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까지로는 해석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공사비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유치권 행사가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법적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이번 PF 계약도 그렇고 따라서 이번 유치권 행사도 적법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유치권 행사는. 어쨌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좀 나서서 중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최근에 중구청에서 중재를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 이제 만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박정 기자님, 이 중재안을 건설사에서 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네, 지금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수백억 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수채권 회수 목적으로 지난달 22일 시행사 자격을 획득한 조합 측에 중재안을 보냈습니다. 현재 시공사가 책정한 미수채권은 잔여 공사비와 지연이자 유치권 비용 등으로 모두 789억 원에 달합니다. 시공사는 이 미수채권을 받아야 한다면서 한 세대당 3,100만 원씩을 추가 분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공사는 우선 미수채권을 2번에 걸쳐 상환하라는 입장입니다. 내년 1월까지 추가 분담을 통해 379억 원을 먼저 갚으면 유치권 행사는 멈추겠다는 겁니다. 이어 나머지 임대 공급 보증금과 상가 보증 대출 등에 해당하는 410억 원은 내년 말까지 상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 원래 3,5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계속 뭔가 붙는 느낌입니다. 또 3,100만 원을 더 추가로 내야 된다라는 걸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입주 예정자들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약간 사실의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히는 시공사한테 해서 저희가 중재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인천 중구청과 시공사가 지난 11월 14일인가요? 그때 이렇게 면담을 가졌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면담 결과에 대해서 저는 통지를 받은 것이었고요. 그게 이제 중재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시공사한테서 저희가 받은 거는 중재안이 아니고 미수채권에 대한 요구안이겠죠. 그 요구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22일 날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은 저희가 시공사하고 본격적인 공사비 협상을 하게 된 것은 8월, 9월 말부터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10여 차례 협상을 계속했는데 저희도 이제 늘상 마냥 이거를 입주를 지연시킬 수가 없으니 저희 조합원들이 일정 부분 분담을 하겠다라고 구두 협의를 거쳤습니다. 10여 차례 협상을 거쳐서 그게 이제 지난 10월 말에 어느 정도 가다듬어져서 마지막 최종 합의만 이루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11월 2일 날 기존 합의를 이제 인정하지 못하겠다. 다시 하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요구가 또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근 20일 3주를 또 기다렸죠. 그래서 받게 된 것이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11월 22일 중재안이 아니라 요구안이죠. 요구안을 받게 되는데 이게 기존에 보다 좀 더 완화가 되거나 그 비슷한 수준이면 저희도 이렇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기존 안보다 또 2배 이상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2배 이상 커진 금액도 금액이거니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존 못 받은 공사비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넣어서 심지어 현재 유치권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다 부담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당황하고 있는 것이고요. 게다가 시공사는 단지 시공만 참여하기로 한 사업이었는데 여기서는 먼저 전세대별로 다 돈을 일정 금액을 모아놓고 그다음에 전세를 원하시는 세대는 내년 4월부터 입주를 시키겠다. 또 월세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년 8월부터 입주를 시키겠다. 이러한 또 다시 시간 지연이 있으므로 저희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렇던 감정적인 벽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시공사가 요구한 조건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입장은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아파트 앞에 텐트가 들어서고 건설사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예, 이정우 사무국장님 지금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저희 벌써 이제 12월이지 않습니까? 지난 10월부터 저희가 텐트 노숙 생활하면서 시위도 하고 물론 지금은 추워서 이제 안에서 잠은 자지는 못합니다만 매일같이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입주에 관한 대책을 상의하고 논의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럼 허그의 그 보증서를 발급받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사실이 아닌가요? 이거는 제가 지난 10월 달에 이미 허그를 통해서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시행사, 즉 저희 조합장이죠. 조합장이 운영하던 그 시행사가 임대 공급 신고를 하기 위해서 허그에 신청한 적도 있고 거의 받을 뻔한 적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허그 본사에 확인한 결과 보증서를 발급한 적은 없습니다. 네, 이건 사실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라서 먼저 질문을 드려봤고요. 네, 박정 기자님, 임대 공급 신고에 관한 입주 예정자들의 목소리에 대한 그 입주자들의 목소리 좀 들어봤는데 중구 입장이 사실 좀 궁금합니다.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예정자분들은 지금 중구청에 임대 공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가입 보증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 보증서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정작 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기 때문에 발급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구청은 김정원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시공사의 유치권 해소를 요청하고 그리고 인천시 등과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상으로는 보증서 없이는 임대공급 신고 허가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법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기 변호사님, 임대주택 관한 특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해석에 따라서 혹시 이게 적용되거나 뭐 이게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여기서 보면요. 이 선순위 채권과 임대차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가격이 60% 이하라면 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조건이 있는 게 임차인이 이에 동의해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로 임차인이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요. 문제는 과연 지금 이 시행사 자격을 갖춘 지금 입주 예정자들을 임차인으로 볼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구청 입장을 보면요. 청약 공고가 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안 되냐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게 지금은 이제 공급 신고가 안 됐으므로 이제 와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해석의 다툼은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중구청 입장이 뭐 일견 타당할 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뭐 유치권 해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유치권 해제를 해야 모든 일이 좀 풀릴 것 같은데 자, 박정 기자님, 그렇다면 앞으로 이 장기 입주 지연 사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일단 입주 예정자분들이 지금 텐트에서 계속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로 입주를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 중구 등에서도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를 철회하지 않거나 중구가 법의 근거에 임대 공급 신고를 계속 받아주지 않으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크게 얽혀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 일시 철회나 그리고 공급 신고 유예 등의 방법을 통해 입주 예정자분들이
에게 입주 기회를 준 뒤 시공사와 이제 공사비에 대한 협의를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입주 예정자들이 그 중구와 정치권 등의 또 이제 장기 입주 지연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긴급 구제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지금 날씨가 이제 추워져가지고 텐트에서 생활하시지는 못하시지만 거기다 뭐 회의도 하시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 실제 거주는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거의 지금 모여 있는 곳들이 저희 아파트 단지 인근에 보면은 자연 형성된 부락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흔히 빌라촌들이라고 하죠. 아. 거기에들 사실 많이 들어와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 생활하시는 분도 그 단톡방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자, 빨리 해결이 필요해 보이는데 자, 이승기 변호사님, 예. 이 해법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 뭐 결과가 나오기까지 계속 시간만 지체되면서 또 비용이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날 겁니다.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 예정자분들에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역시 시공사와 협의해서 유치권을 좀 해제한 후에 이를 별도 근저당이나 뭐 가압류로 뭐 전환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은 시공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보니까 정치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지금 이 누구나 집은 사실 민간 임대주택법에서는 전혀 생각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특히 문제인 게 지금 입주 예정자들의 개별 보증금이 한 3,500만 원 정도입니다. 개별. 그리 높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허그의 보증서가 있어야 공급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현실과는 분명히 괴리된 걸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법적 해결이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민간 임대주택법을 적용하기 전에 이렇게 누구나 집처럼 새로운 유형의 뭐 사업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걸 기존법에 그냥 대강 껴맞춰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또 이 사업에 맞게끔 법을 개정해서 적용하는 게 먼저 그 선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건 또 정치권의 책임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허종식 국회의원도 입법 법 개정을 추진은 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집 관련해서. 근데 이게 보니까 분양 전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핵심이었지 이번 건 또 다르단 말이에요. 사무국장이 보실 때 이 어떤 것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임차인들은 기존의 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뭐 내지 않겠다랄지 채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유치권을 인정 못하겠다가 아닙니다. 현재 저희는 관리형 토지 신탁이라는 제도 하에서 이 아파트가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PF 되지도 않은 것과 같이 거기에 보면 이제 지급, 공사비랄지 기존 대출금 상환에 대한 순서가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저희도 그 순서, 법에 맞춘 그 순서대로 이행을 하고 싶다는 것이고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언제든지 먼저 입주를 하고 나서 공사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을 수도 없이 이렇게 문서로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관계기관이라 하는 거는 저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인천시인지 혹은 뭐 국회의원 혹은 관할 구청 어디에서 어떠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청이든 구청이든 가서 시위도 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처한 현실들을 저희가 가진 순수성, 순수하게 공사비는 들어가서 충분히 저희가 다 갚겠다. 다만 이미 상당수의 금액을 저희가 냈습니다. 여기서 또 수천만 원의 돈을 내라고 하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좀 장기간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달라.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또 앞으로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사하고 공사비 협상 또 유연하게 진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미단시티 누구나 집 장기 입주 지연 사태와 이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사진단 이슈터치 누구나 집 조합 이장호 사무국장, 이승기 변호사, 경질부 박지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입주 예정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체될수록 피해가 계속 커지는 만큼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의로 입주 지연 사태가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이슈터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